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질문 하나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중 상처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연인이나 친구, 나를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직장 상사 혹은 동료들, 나를 항상 힘들게 하고 도움도 주지 않는 가족들, 나를 가볍게 대하고 막말을 던지는 부모님, 나의 존재조차 모르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주위 사람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상처의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참 의외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뭐야? 시쿵통해서 좋은 시도 배우고 또 시로 좀 위로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상처의 근원지가 바로 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가락의 작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야 피가 먹고 상처가 아뭅니다. 모든 상처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받은 것을 인정하고요. 또 드러내고요. 충분히 아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상처받은 것에 얽매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소가리를 하는 것은 상처를 덧나게 할 뿐입니다. 상처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내 자신 돌보기를 하라는 말이겠죠. 타인에게 위로받기 전에 나 스스로 매일 나를 위로하고 힘을 충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상처 안 주고 안 받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대답은 No 라고 합니다. 상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할 때 당연히 존재감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다면 그럼 또 행복의 가치를 또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젊었다는 말이네요. 네, 이 시간 청춘의 모습으로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좋은 시로 삶을 위로하는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달은 상처에 관한 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그에 따른 해설도 곁들여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상처에 관한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요. 상처와 고통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도
그 본질을 파악하고 상처를 위로해 주는 시를 특별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처가요, 상처 그 자체로 끝난다면 시를 소개하는 이 시간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상처를 좀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힐링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첫 번째 시는요, 오랜만에 소개하는 시인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이혜인 시인 하면은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영혼의 시를 쓰는 시인이죠. 동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혜인 수녀의 시를 좋아할 겁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는 신앙적인 시가 대부분이에요. 기도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문학평론가들이 이혜인 수녀의 시를 신앙시로 간주해서 작품성에 대하여서는 평가하는 것을 피하는 면도 있습니다. 45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삶과 관계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쓴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혜인 시인의 이 시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바라보면서요, 또 깊은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벌써 공감의 세계로 이끌어가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나도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요. 평상시에는 나에게 절도 있고 냉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시기를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삶이 너무 나를 지치게 하고 상처가 깊은 일상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 스스로에게도 침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요. 침묵하고 방관하게 되면 오히려 병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좀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필요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럴 때 스스로 위로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큰일이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요.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음 같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쿨한 척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허물과 약점이 보일 때, 그것들이 스스로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잠 못 들곤 하잖아요. 그럴 땐 문 닫고 숨고 싶어요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라고요. 괜찮아 라는 말이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라는 말로 위로가 증폭이 돼요. 그런데 다음 시기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잠깐 하고 우리의 팔을 잡는 것 같습니다. 계면쩍지만 나를 위로하면서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다는 말.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하면서
조용히 거울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내 얼굴에 티가 묻지는 않았는지, 아직도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세세히 자신을 들여다 보라는 말이겠죠. 이혜인 수녀의 시는요, 늘 잔잔하면서도 늘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자극적인 게 아니라요, 고요하면서도 이 내면적인 응시성찰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나 악의를 탓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비명하지 않고, 고요히 물결처럼 잔잔한 강물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녀의 시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쉬운 언어로 문학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세계까지 맛보게 하는 힘이 있는 시를 쓰는 분입니다. 다음 시기도 참 아름다워요.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살면서 내가 나에게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말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동그란 마음, 모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나에게 활짝 웃어주는 마음 없으면요, 사실 어떻게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에서도 시인의 은은한 반전이 엿보입니다.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는 말이요. 그렇잖아요. 위로라는 것이 꼭 상대방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신 스스로 나를 위로해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만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시인은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더없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구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길 기다리지만 말고 스스로 위로해 보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혹독한 직장 생활을 견뎌온 대견한 나를 위해서요. 또 아버지이자 아들로 다양한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온 나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것. 누군가의 위로도 좋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든지 나만 아는, 남들에겐 말 못할 나만 아는 아픔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 깊이 감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 스스로 위로의 말로 싸매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끔씩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경아, 너 참 많이 수고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최선을 다하는 너에게 내가 박수 쳐줄게. 누가 뭐래도 넌 멋있는 인생 살았어. 라고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기사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줄까요? 이 시를 쓴 이혜인 수녀는요, 1945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64년에 수녀회에 입회한 이후부터 혜인이라는 필명으로 천주교 발간 잡지죠, 소년의 작품을 투고하기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는 민들레 영토, 내 혼에 불을 놓아, 희망은 깨어있네,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편의 산문집, 번역서 등이 있고요. 부산 여성 문학상, 천상병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나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이런 시가 있는가 하면요. 불현듯 내 책상 위에 떨어진 사물을 보면서 알지 못할 슬픔에 잠기면서 상처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시가 있습니다. 고형렬 시인의 화살이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화살 고형렬.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화살은 단단하고 짧고 검고 작았다. 새 깃털 끝에 촉은 검은 쇠. 인간의 몸엔 얼마든지 박힐 것 같다. 나는 화살을 들고 서서 어떤 알지 못할 슬픔에 잠긴다. 심장에 박히는 닭똥만한 촉이 무서워진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왔다. 혹 이것은 사람들이 대개 장난삼아 하늘로 쏘는 화살이 내 책상에 잘못 떨어진 것일지도 몰라. 시인도 그런 생각을 했네요. 화살이라는 것이 참 묘하거든요. 여러 양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새 깃털 끝에 검은 쇠로 날카로운 촉 모양의 화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요. 이 화살이 어디에 가서 박힐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화살을 던지는 자와 맞는 자의 느낌이 전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화살을 맞은 사람뿐이에요. 상처 입힌 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상처받았다고들 해요. 시인은 불현듯 책상 위에 떨어져 있는 화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살을 던진 자와 맞은 자, 그 엇갈림 속에서 알지 못할 슬픔에 잠기게 되고요. 첫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은 조용한데 누가 쏘았는지 모를 화살 하나가 책상 위에 떨어져 있다. 그러게요. 누가 표적을 삼는다고 말하고 화살을 쏘겠습니까?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상이 어그러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겪는 그런 때 누구나 경험했을 거예요. 그 섬뜩함과 막막함은 말할 수도 없죠. 그때 우리는 그러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믿었던 사람한테 화살 맞은 경험.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러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면서 화살 맞은 상처로 아파합니다. 예리하고 단단하고 작지만 단도 같은 화살. 사람의 몸엔 충분히 박히고도 남을, 아니 어쩜 몸을 뚫고 지나갈지도 모를 화살. 시인은 그런 화살을 보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는 거죠. 심장에 박히는 닭똥만한 촉이 무서워진다. 그러게요. 아무리 닭똥만한 말이라도 날카로운 촉이 될 때는 맞는 사람은 당연 쓰러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화살을 지니고 살아갑니까? 어떤 건 길고요. 또 날카롭고 어떤 건 짧고 예리하고 그런 화살들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조금은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죠. 마지막 시기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성찰에 이르게 합니다. 혹 이것은 사람이 대개 장난삼아 하늘로 쏘는 화살이 내 책상에 잘못 떨어진 것일지도 몰라 라는 식기요. 무심코 밟고 지나갔는데 걸음의 일부였을 뿐이었는데 개미는 한 인생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런 화살들이 널려져 있는 것 같아요. 무심코 그저 마구 쏘아대는 화살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느 누구의 가슴에 박혀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박혀서 빼낼 수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요,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장난삼아 한 말이, 재미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식기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없이 알게 모르게 화살을 쏘았던 적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화살이 아닌 다정한 손길, 따뜻한 눈길, 부드러운 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세상이다 라는 심지 깊은 생각에 도달하게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고영렬 시인은요, 1979년 등단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요, 참 담백하면서도 진중하고 묵직한 시적 성찰이 돋보이는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1954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고요. 1979년 현대문학의 시 장자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시집으로는 대청봉 수박밭, 해청, 김포 운호 가든집에서 밤미시령 등이 있고요. 백석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 두 편을 나눈 사이에 시쿵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치 끝을 파고드는 맹독 같은 화살들, 부러뜨려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삶을 더 깊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